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9일 마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달은 정말 좀 지치는 달이네요. 한 7월부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7, 8, 9, 10, 11, 둘, 넷 5개월 정도의 조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가격적으로도 지금 최하단 월봉상, 기간적으로도 좀 지치는 5달,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정도 상승, 이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수급적으로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렇죠?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완전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보다 더 심한 정도네요. 네, 합산해도 뭐 지금 그렇죠. 반토막 조금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반토막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도 없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침체인 것 같습니다. 대형주 쪽도 조정을 많이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개별 종목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신규 상장주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슈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들, 뭐 NFT, 메타버스 이런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신기술 관련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경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면에서 셀트리온도 오늘도 아침에 셀트리온이 이번 코로나 어떤 변동성의 신종 어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이슈가 불면서 좀 움직임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굉장히 안타깝게도 견봉으로 마무리되면서 아무래도 뭐 수급적으로 외국인이나 공매도 쪽에서 물량이 좀 나왔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호가창을 보더라도 지금 아무래도 위에서 받쳐놓고 공매도를 치고 있는 모습이 느껴졌었거든요. 나중에 좀 이따가 좀 한번 체크 안 해보겠지만 거진 오늘 공매도가 좀 두 종목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삼바도 나중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비교했을 때 삼바 비해서 비중이 굉장히 오늘 공매도 비중이 좀 크지 않았을까. 한번 뭐 아무래도 백신 쪽이니까 계속 공격이나 이러면 추가로 부스터 샷을 맞는 쪽으로 보는 것 같고, 전 세계 시장에. 셀트리온은 레키노라가 또 뭐 변이 바이러스에서 치료가 될지에 대한, 지난번에 델타 때도 그랬지만 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해외 계약 공시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투자 의견입니다.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오늘도 급등 출발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좀 최근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 욕구를 아마 많이 느꼈을 텐데, 좀 저는 스탠스를 조금만 더 길게 보자라고 얘기를 드린 상태라서 무리하게 뭐 수익 실현하거나 이렇게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뭐 수익 그냥 그런 느낌이 없고 그냥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아침에 저도 뭐 전량 매도 신호를 보낼 수도 있었고, 뭐 같이 뭐 정리를 하자는 의견의 영상을 찍을 수도 있었는데, 일단 저는 조금 지난 주말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조금 이번 국면이 잘 해소되고 이겨 나간다면 좀 굉장히 좀 셀트리온 가격대는 좀 지금 가격대는 괜찮은 가격대가 아닐까. 여기서 뭐 일시적으로 또 투매가 나와서 3,000 세 번째 바닥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번 좀 보면 어떨까. 21만원 정도는 좀 지지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죠.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다행스럽게 의견이 저희 투자 판단이 맞다면 모든 분들이 해피해질 수 있는, 주식은 다 같이 해피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같이 계속 올라가는 게 같이 해피해지는 길입니다. 단순히 제로섬 게임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무조건 수익이 있으면 손해가 생기는 제로섬 게임 대비해서 주식은 모두가 다 해피한 구조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게 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수급을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이제 삼바 쪽은 연기금하고 투신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고, 셀트리온은 오늘 수급이 좀 안 좋겠죠. 아무래도 좀 안 좋겠죠. 그렇죠. 외국인 기관이 동반으로 외국인 이쪽 물량이 단순히 보유 주식만 판 게 아니라 이러면서 공매도도 같이 했을 거라고 미뤄 짐작합니다. 오늘 마찬가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그렇게 변이 쪽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올라온 거는 정리하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자, 이런 개념으로 단기적으로 좀 뺀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바이오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아침에 그렇죠. 저는 뭔가 이번 반등을 그렇게 뭔가 큰 추세 변화로 보진 않은 것 같네요. 자, 궁금한 공매도입니다. 오늘 공매도가 얼마나 많이 나왔을지 삼바부터 체크를 좀 해볼게요. 네, 삼바는 거래 금액 대비 한 8%대 일반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셀트리온 11%대. 근데 거래량 자체는 크진 않았네요. 상세히 하나 볼까요? 업팅룰 적용 체결수. 위에다가 좀 많이 걸어놓는 어떤 효과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업팅룰 예외로 이렇게 밀어낸다기보다는 위에다 이제 억누르는 이렇게 무게감 있게 무거운 추 같은 걸 위에 올려놓고 못 올라가게 어떤 길을 막는 느낌의 어떤 호가창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더 심했던 것 같고요. 업팅률 적용 체결수량 25만 주고 예외 체결수량 12만 주, 거의 27만 주 엄청난 물량을 또 쏟아부었네요. 그렇죠? 지금 27%.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독 지금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왜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못 잡아먹어서 난린지. 외국인들이겠죠. 지금 공매도 물량 27% 나왔지, 장중에 계속 했지, 매도 물량 나왔지. 이러니까 순매수가 있긴 했나요? 매수가 거의 없었죠. 계속 매도 물량만, 현금도 팔고 공매도도 팔고 신용도 팔고 계속 팔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종가상으로 마이너스까지 가면서 그치만 되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그렇게 크게 호가창의 어떤 규모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변이에 대해서 검증을 또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까 기사에 잠깐 나오던데,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그거는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분식회계 이런 저런 악재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얘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여러 가지 주식 관련 서적들을 읽고 있는데, 요것도 아마 좀 여러분들에게 좀 중장기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뉴질랜드 자산운용사였던 과거에 소버린이라는 회사가 SK 분식회계 이슈로 저평가된 국면에서 주식을 매수해서 약 427% 차익을 남기고 지분을 처분했던 과거의 어떤 큰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소버린은 두바이에 적을 둔, 그러니까 굉장히 스마트하게 머니가 움직이고 있죠. 세금 회피, 조세 회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1768억치 사서 지분을 불과 2년 4개월 만에 427% 수익을 남고, 불과 2년 4개월은 아니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2년 4개월 동안 한 종목을 보유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을 최근에 20만원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8만원에 사서 2년 4개월 정도를 과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한 달, 두 달도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20%만 수익 나도 홀라당 팔고 싶은 욕구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워낙 증시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블락세일로 또 팔았다고 할 정도로
가격을 좀 후려쳐서 좀 싸게 세일해서 또 파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팔아서 네, 1768억치 사서 9,300억, 17억 사서 90억,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은 거죠. 1,700만 원씩 사서 9천만 원. 그렇게 이제 소버린이 리차드와 크리스토퍼 챈들 형제가 뉴질랜드 부호 1순위로 올 정도의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당시에도 SK가 뭐 말이 많았죠. 세태형도 왔다 갔다도 많이 했고요. 솔직히 지금도 뭐 최근에 TV 영상을 봤을 때 엄청난 뛰어난 기업의 CEO는 맞으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다 딛고 위기 때 주식을 한 사람은 수익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도 이번 제가 셀트리온만 오랜 기간 동안 체크를 했는데 당시에도 2-3만 원대, 뭐 10년 전에 2021년도, 2022년도 이때도 계속 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스케의 분식회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10만원, 40만원, 35만원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고 이번 코로나 위기를 또 잘 이겨내서 39만원까지 찍고 지금 다시 20만원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분식회계가 또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또 언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그렇습니다. 최근에 1년의 상황만 보더라도 실적 악화, 그 다음에 경구형 치료제, 그리고 분식회계까지 안 좋은 얘기들을 다 꺼냈거든요. 근데 정작 지금 유럽이고 뭐 미국이고 우리나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레캐노라가 계약이 되면서도 주가가 이렇게 짓눌리고 공매도가 나온다는 거는 과거에 이런 모습들에 대한 어떤 공부를 스터디를 충분히 한다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좀 신중하게 집중적으로 지금 셀트리온에 대해서 파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좀 안정적으로 계속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코멘트를 좀 계속 드릴 생각입니다. 뭐 이런 것도 좀 좋은 건데요. 뭐 이거는 이제 우시다 삼원 금천 비록이라는 책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삼원은 눈, 코, 귀인가요? 눈, 귀 하는 뭐지? 삼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세 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금천 뭔가 뭐 어떤 우물이 샘솟는 뭐 그런 뭐 비기랍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훈마 문예사의 책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과거에 어떤 투자자들이나 소버린이나 1600년도 네덜란드 주식시장이나 결국 쌀이냐 기름이냐 뭐 주식이냐 코인이냐 결국 다 동일한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탐욕과 공포 이 두 가지 감정으로 움직인다 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볼게요. 뭐 극이 태극이 있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극론 우리 뭐 태극기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어떤 이 양을 생산한다 뭐 이런 단어들도 그러니까 상승 흐름인 거죠. 상승 흐름이 나오면 뭐 조용해지고 조용해지면 음을 생성하고, 그러니까 급등한 것은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최악의 악재가 나오고 지금도 악재가 나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또 조용해지는 것은 지극하여 또 움직인다. 일동 일정 급불이가 되는 대극이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쌀의 시세의 고저도 천지음양 순환과 같아 강세장에서 오르고 오름이 극에 다다르면 그 안에 약세 이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는 이치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또 반대로 약세장에서는 심하게 싸게 될 때 그 강세의 어떤 이치가 담겨 있다. 지금도 주시장이 폭락은 하고 있지만 급락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또 누군가는 큰 손들은 돈이 많이 가진 사람들은 스마트머니들은 그쪽을 향해서 주식을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세가 급등했을 때는 한 종목에 개인 투자자 수가 10,000명, 10만 명이 있다면 지금처럼 어떤 급락했을 때는 1,000명, 2,000명 줄어들고
그 돈의 주인은 작지만 돈의 규모는 훨씬 커진다. 그래서 상승, 강세의 이치가,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버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계속 그런 구조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만인이 약세라고 여길 때는 쌀이 반드시 오르는 이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난 것 같아, 이제 주식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주가가 올라가고요. 모든 사람들이 강세라고 여기는 쌀은 내리기만 해요. 이제 폭등은 이제 더 올라갈 거야, 확신을 갖고 확정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이제 끝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늘 공부했던 박셀 바이오라든지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모두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30만원에서 5만원에 됐는지, 지금 셀트리온은 모든 악재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외국인 기관들이 미친듯이 팔고 있지만 여기서 어떤 새로운 상승의 기운이 꿈틀대고 있다, 요렇게 저는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저도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게 20만원이 싼 것인지 정말 10만원이 가는 것인지, 그런 가격적인 예측은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결국 결정 짓는 거고 세력들이 결정 짓는 거기 때문에 그 형아들이 뭐 가자 하면 가는 거죠. 근데 지금 형아들이 굉장히 안 가려고 이제 누르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버린처럼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해서 투자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거는 뭐 주식 전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세에서 멀어져라. 당신이 만약 주식 투자 때문에 직장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상사로부터 수없이 업무 지적을 당하며 항상 컴퓨터에서 멀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잘못된 투자의 길을 가고 있음을 명심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잘못된 투자의 길을 가고 있는 분이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일 안 하고 보고 있는 분도 있겠죠. 오늘 일 안 되고 손에 하나도 일 안 잡히고 셀트리온 열받고 셀트리온 때문에 화가 나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못 하신 분들은 이에 해당됩니다. 낮에는 HTS,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이니까 MTS 모바일 트레이닝 시스템을 켜놓고 눈을 떼지 못하며, 밤이면 나스닥과 다우 동향, 뭐 지금 코인 같은 경우는 뭐 24시간 365일 거래되니까 밤새도록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잠을 설치며 아이들에게 화를 자주 내고, 이제 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이제 짜증이 나니까 돈이 자꾸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더 심기를 건드려서 화를 내고, 뭐 화만 내면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더해서 놀아주지도 않고 또 뭐 아내와 남편과 자주 다투고 있다면 역시 또한 이 길은 투자의 길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주식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주식 투자는 돈을 벌어 가족과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것이다. 제가 예를 얘기하는 거죠. 이 책이 저와 어떤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책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시세에 중독되고 주식 뱅이 되어 간다면 애초의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왜 주식이라는 걸 최초에 시작했느냐? 돈을 벌기 위한 거죠. 근데 그 돈을 왜 벌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행복해지려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누구와? 가족과. 근데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는 돈만 잃으면 상관이 없는데 행복도 잃어버리는 거죠. 가족도 잃어버리는 거죠. 자녀도 잃어버리는 거죠. 아내, 남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뭘로 인해서? 주식으로 인해서. 이거 잘못됐죠. 돈 때문에, 주식 때문에 원래 추구했던 그 방향성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본인 스스로 깨닫고 판단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기 전까지 주식이라는 것을 할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주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별개의 사안,
전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감정선, 행복과 연관되지 않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투자해서 실패하는 길이 될 거다. 인생에서 실패하는 길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꼭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아예 주식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 마시고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늘 얘기 드리면 그냥 주말 일요일날 아빠, 엄마 다 같이 가족들, 자녀분 그냥 짜파게티 하나 500원짜리 600원, 요즘 1,000원 하나요? 짜파게티. 저도 라면은 잘 안 먹어서 모르겠는데 그거 한 4봉지 사서 가족 있어 4 식구에서 끓여 먹으면 4,000원이면 아빠가 해줄게. 김치 엄마 꺼내줘. 맨날 엄마 고생하니까 엄마 오늘 쉬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내가 다 할게.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아빠가 또 애기랑 놀아주고 엄마랑 뭐 산책도 다니고, 주식에 집중하는 시간보다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돈으로, 주식으로 해결하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식이 1억이었던 게 2억이 된다고 절대 그 가정이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화 안 내야 되고 아내와 다투지 않아야지. 주식이 1억이 5천만 원이 되더라도 이것만 해줘도 주식 안 하는 시간, 주식 외의 시간에는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같이 막 주식시장이 이유 없이 이렇게 폭락하고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면 되죠. 포트폴리오 구성해놓고 현금 가지고 있고 이런 투자 철학이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그게 잘 이겨냈을 때는 아까 소버린처럼 나중에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HTS를 켰는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식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마스터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꼭 좀 이 부분을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조금 행동에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